병이 아니고 이 아이의 과거 기억에서부터 오는 증상이라는 걸 알게 돼갔고요. 소확혐이라는 단어는 좀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야 네.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본능이라서 그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을 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개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설픈 개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실 기피를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어설픈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설픈 개입을 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방어 기제라고 왜 들어보셨잖아요. 네. 프로이드 시대부터 나왔던 방어 기제. 뭐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프로이드가 그 당시에 얘기 안 했던 부분 하나가 요 어설픈 개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손실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미래는 커 보여요. 지금은 손해가 아닌데도 미리 그 손실이 올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곳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으로 변하면서 네. 일이 벌어지니까 뭔가를 하게 되는 네. 거겠죠. 일종의 행동 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행동 편향이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죠. 뭐를 해서 자기가 마음을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런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옆집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오늘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열이 났어요. 엄마 생각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폐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바로 것 그 생각이 같아요. 들죠. 그래서 네.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기에 아유 큰 병 아니에요. 그냥 목감기 정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미 머릿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온 상태죠.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지금은 폐렴이 아닐 것 같은데 폐렴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워킹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를 내야 돼요. 네. 스케줄 다 조정해야 돼요. 애한테 와 있어야 돼요. 아주 복잡해진 일이 벌어지니까 엄마는 걱정을 더 심하게 네.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미리 약을 좀 세게 써갖고요. 폐렴 오는 걸 막아주세요. 당연한 우리 인간의 선택이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도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기에 이게 절대로 그냥 목감기지 폐렴 아닌데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얘가 폐렴으로 변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마도 걱정, 의사도 걱정. 그럼 둘 다 그 상황에 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아까 엄마가 제안했던 센 약, 바로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에 항생제 쓰는 거 아닙니다. 너무 독하죠. 그게 아니라요.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듣지를 않아요. 바이러스는 듣지 않는군요. 근데 항생제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는데 많이들 모르고 자꾸 이렇게 약을 쓰는 거예요. 왜 항생제 내성도 생기잖아요. 네. 근데 항생제를 쓰기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와 의사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 안심이 되는 거죠.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 자, 좋았어요. 그럼 둘은 만족해요. 손실 피해서. 자, 그 약을 누가 먹죠? 아이가 먹습니다. 아이가 먹습니다. 네. 우리는 어른들은 손실을 피했는데 그 손실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한테 입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큰 병 걸려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 내성 때문에 듣지 약을 않을 못 수 쓴다 있죠. 그러면 정말 큰 피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현상이 바로 어설픈 개입이 됩니다. 손실 기피를 좀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어찌 보면 과잉 대응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떠한 좀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필요할지도 궁금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러한 기억들, 소확혐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네. 모두들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소확혐이 결국 꼬리 같은 건데요. 내 마음에 내 몸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꼬리가 몸을 흔드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다칩니다. 특히 우리 인구의 한 30% 정도 가량은 되게 예민해요. 네. 예민한 사람들 한 번 당한 거를 피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그거에 주눅이 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더 나빠지겠죠. 맞아요. 집착이 될 거 네.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네. 이거 요번에 하려면 또 실패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자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각. 자각이에요. 이게 큰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감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감기가
약을 안 먹어도 나아요. 네. 이런 농담이 있죠. 감기는 약을 주면 일주일, 가만히 있어도 7일. 똑같다는 똑같은 뜻인데 뜻이죠. 한번 네. 감기를 믿어볼까요? 어. 감기는 치료 안 해도 낫는다는 걸 믿는 순간 네. 그 감기에 내가 어디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냐면 생각하면 할수록 또 두려워지기 때문인데 네. 똑같이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믿고 자각하고 이겨나가겠다고 생각해보고 나를 합리화시켜버리는 네, 거죠. 네, 네.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음. 계속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감기 괜찮은 거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겨나가는 건데 와. 그런 경험 한 번이 네. 결국 나를 완전히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굉장한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한 번만 성공하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쁜 생각, 그러니까 소확혐이 있을 때마다 좋은 기억과 좋은 마음가짐으로 계속 그것들을 승화시켜 나가다 보면 극복할 수가 있다. 근데 그리고 혼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네. 결국은 가족이 필요하고요. 네. 친구가 필요하고 윗사람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음. 나 혼자 해결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이게 결국은 정신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우울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남에게 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의뢰해보고 의논해보고 이 외부에서 본 사람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전부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남들이 나의 무의식을 알려줍니다. 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다른 거잖니.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자각이 되고 깨닫게 되고. 맞습니다. 성찰하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본인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더욱더 깊어지고 그 심각성이 더 커지는데 저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동료나 가족이 있다면 그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직시하게 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바로 그겁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책이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저도 기억에 남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소개해주고 싶으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억 안아주기의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세 종류로 이루어진다. 평생 지니고 싶은 좋은 기억,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 그리고 나를 완성시키는 좋은 나쁜 기억이 그것이다.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세 번째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좋은 나쁜 기억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기억하고 나쁜 기억이 있으면 나쁜 기억을 먼저 떠올리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나쁜 기억이 의외로 나를 성장시킵니다. 당연하잖아요. 네. 제가 한번 옛날에 실수했던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실수를 안 하려고 맞습니다. 일종의 회피와 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네. 거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거는 좋은 나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생각하기 네. 나름인데 네.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기 합리화예요. 뭐를 이렇게 잘못했더라도 나 이렇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란 말도 있지만 맞습니다. 내로남불이 꼭 나쁜 게 아니라요. 네. 나를 도와주는 면역 체계 같은 거예요.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심리적인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나쁜 기억을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면이 되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나쁜 기억을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다면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사실 많은 내용은 이 책에 들어있긴 네, 한데요. 맞습니다. 이 책을 꼭 보시면 그 답을 아실 수 있지만, 네.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네. 인터넷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 부모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과잉 정보를 보고 네. 두려움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게 그 두려움 같아요. 네. 이 내용 중에 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어려운 말도 하나 나오는데
이 모든 걸 일으키는 것들이 그 언론과 매스컴에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고 네. 그걸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한테도 그게 당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한 결단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는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신호고 하나가 잡음이에요. 네. 근데 묘하게요, 잡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리는 잡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잡음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다치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 이게 어린이와의 또는 부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냐면 우리 조직에서도 그런 일이 맨날 벌어지잖아요. 어떤 정보가 있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정보예요. 네, 맞아요. 나에 대한 험담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걸 갖고 자꾸 내가 마음이 다치니까 윗사람한테도 잘못 보일 수가 있고 아랫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욕은 또 제가 먹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들을 제가 여기 가득 적어놨거든요. 보시면서 남하고도 서로 얘기하시고 이거 괜찮은 거야 믿고 이런 면에서는 자기 성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현우 학장님과 함께 작지만 확실한 나쁜 기억, 이 소확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꿀팁, 이 책에 아주 가득하니까요. 오늘은 정말 이 책의 무궁무진한 내용을 축소판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꼭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셔서 내원하셔서 상담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쁜 기억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마음 처방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